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새 스튜디오에서 새로운 남자와 이렇게 함께 앉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청년여행사라는 채널과 이제 촬영, 기획, 편집 등에 관련된 컨텐츠를 다루고 있는 605 스튜디오라는 채널을 같이 운영하고 있는 605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가장 큰 이슈일 수밖에 없고 또 가장 큰 논란이 됐던, 저는 이제 유튜브 한 3년 했는데 네. 3년 동안 계속해서 이 지적을 받았고 이 논란을 받던 것 같아요. 그게 뭐냐? 바로 초상권입니다. 촬영을 많이 하시고 밖에서도 많이 찍으시더라고요. 영상 봤는데 네네. 이런 댓글 받아보신 적 있지 않나요? 뒤에 사람 모자이크 좀 해주세요. 여기 주변에 사람들 지나다니는데 저거 다 가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는 그런 불편하면 불편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걱정스러운 그런 댓글들이 있어요. 네, 많이 봤죠. 많이 네. 보고 저도 촬영을 예술적인 이제 촬영 이런 걸 많이 하는 입장으로서 그런 초상권에 대한 문제는 되게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뒤에 사람들 모자이크를 좀 해라라는 말을 들었을 때 네. 뭐라고 해야 돼요? 할게요. 다음부터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하는 게 맞는 건가요? 아니면은 뭔 상관이에요? 법적으로 뭐 그런 것도 없는데. 한국의 경우를 좀 먼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한국에서 이제 초상권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자신이 촬영당하지 않을 권리, 촬영한 영상이나 사진을 공표당하지 않을 권리, 네. 상업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 네. 네,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네. 자기가 촬영을 당했다. 그리고 내가 나오는 게 싫으니까 네. 좀 영상을 내려달라 아니면 모자이크 처리를 해달라라고 얘기를 하면은 저는 해줘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 그러니까 한국의 경우에는 사람들이 이제 초상권에 대해서 이렇게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그런 문화적인 부분이랑 법적인 것도 혹시 그런가요? 예를 들어서 축구장에 가가지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FC 서울 상암 월드컵에 나와 있고요 라는 말을 하는데 뒤에 주변 사람들이 막 노출이 되는 거예요. 네네. 그런 경우에는 제가 그 사람들을 무조건 법적으로 블러 처리를 해야 되나요? 그 뒤에 나온 사람들이 자기가 불편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네. 블러 처리를 해주고 영상을 내려야 되는 게 맞지만 사람 옆모습이 나오거나 뒷모습이 나오거나 네, 이런 거는 괜찮다.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싫은데요 그럼 법적으로 알아서 하시든가 전 블러 처리 안 할 거임 했는데 그 사람들이 만약에 고소를 했어요. 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형법으로는 가지 않는 걸로 알고 있고 이제 네. 민사소송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문제가 된다면 벌금이 한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까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혹시 지금까지 그 사례가 있는지가 궁금해요. 그러니까 진짜로 이걸 고소를 한 거야, 민법으로. 그래갖고 법적으로 승소를 했어요. 벌금을 내게 만들었어요. 네네. 그런 경우가 있나요, 실제로도?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2006년부터 한 2016년까지 10년 동안 1000건 정도. 생각보다 많이 없는 거네요. 네네. 10년 동안 1000건이면 1년에 100건인데 거의 거기서 취하된 사건이 한 600건 정도. 절반 이상이 고소를 했지만 안 된 거네요. 네네네. 뭐 증명하기 어려워서 그런 걸 수도 있겠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그래요. 만약에 제가 이렇게 얼굴이 나와가지고 좀 기분이 나쁘네? 쟤 한번 초상권 침해로 고소를 해봐야겠다라고 딱 해버리면은 막상 이거를 왜 기분이 나빴고 뭐가 문제가 있었는지 제 입장에서 이거를 합리화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네네. 그러면 확실하게 초상권을 보장받는 그런 케이스도 있나요? 이제 연예인이나 되게 공인들은 지적재산권이 있기 때문에 네, 법적으로 초상권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관종은 안 되나요? 퍼블릭 자, 그러면 우리가 처음으로 돌아가서 답을 하는 데 있어서 제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축구장에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고 하는데 뒤에 나오는 사람들의 그 초상권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모자이크하고 이제 가리고 블러를 해야 되는 게 맞지만 네네. 이제 만약에 이거 모자이크 안 하면은 초상권 침해 혹은 불법 아니야 라고 얘기를 했을 땐 조금 얘기가 달라진다. 네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불법이라고 말하긴 뭐하지만 이 사람들이 그거를 민사 영역에서 고발을 하거나 고소를 했을 때 회색지대에 있어서 네네. 이거를 이제 이건 불법이다 아니다를 말하기엔 좀 애매하다. 영국도 되게 재밌습니다. 초상권이라는 개념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흐려요. 없다고 봐도 돼요. 사생활 침해에 대한 영역에서 초상권이라는 게 이제 있는 거지. 영국 사람들은 어떤 문화적 관점을 갖고 있냐면 사적인 영역을 제외한 바깥에서는 눈으로 보는 거랑 카메라로 보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촬영할 권리라는 게 무조건 보장받는 거죠. 근데 단 예외가 있는 게 특정 대상을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주면서 촬영을 하거나 그러니까 스토커 같은 거, 그런 거죠. 법적인 그런 보호망에서 약간 더 연약한 그런 어린 아이들을 이렇게 노골적으로 찍거나 그런 경우를 제외하면은 무조건 촬영자 우위에 있는 그런 문화적 법적인 관습이 있다. 만약에 영국 사람들도 그런 사람이 있겠죠. 자신이 불편하다 있을 수 있습니다. 내려달라. 네.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는 것도 이제 어느 정도 도덕적인 그런 부분의 선인 거지 사실 내리지 않을 권리도 있는 거죠. 그게 더 그러니까 법적으로 말하면 내려달라고 할 권리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오히려 이거 내 촬영할 권리가 있으니까 촬영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촬영자가 조금 더 이제 우위에 있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공항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렇게 영상을 이렇게 찍다가 네. 뒤에 이제 다른 영국인들이 막 나온 적이 있었어요. 네. 근데 거기서 이제 우려를 표하시는 분들이 계셨죠. 근데 당연히 이제 유튜버의 윤리상 모자이크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은 해요. 네. 저는 그 부분은 제 실수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제 모자이크 열심히 할 건데 엄밀히 말하면 영국법에서는 모자이크를 할 필요가 전혀 없다 정도로 결론을 답을 내자면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영국의 왕세자비가 있었어요. 네. 예전에 이제 그 왕세자비가 이제 사망한 사건이 있었죠. 97년도에 네. 다이애나. 자, 그 다이애나 왕세자비를 촬영한 파파라치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10년 동안 법적 공방이 이루어졌대요. 네. 근데 처벌을 안 받았고, 그 처벌을 받은 사람들은 왜 받았냐면, 그 다이애나 왕세자비가 자동차 안에 있는 모습을 찍어서. 자기 차 아니니까 사생활의 영역인 거죠. 그러니까 영국 법은 사생활의 영역에서 벗어나면 내가 이 사람을 밖에서 쳐다보는 거랑 네. 내가 이 사람을 카메라로 이렇게 담아버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관대하고 이 회색지대가 더 강하다. 그래가지고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공공장소라든지 길거리 촬영이 조금 자유로운 부분은 있는 거죠. 네네. 그 재밌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 네. 그 에펠탑을 사람들이 되게 많이 찍잖아요. 네. 이제 낮에는 에펠탑을 뭐 찍어가지고 상업적으로 이용도 가능해요. 밤에는 조명들이 되게 많이 에펠탑을 비춰줘서 에펠탑이 예뻐 보이는 거잖아요. 에펠탑에 조명을 설치하신 그 작가님한테 초상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에펠탑의 초상권이 아니고 작가님에게 에펠탑 조명의 초상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일종의 예술가의 권리 약간 그런 네네네네. 거네요. 아, 그것도 지적재산권이구나. 네. 그러니까 이게 촬영이라는 거는 밖에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것 혹은 내게 아닌 것들을 담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좀 복잡한 관계가 얽힐 수 있다는 생각은 항상 했어요. 어떻게 보면 이 촬영을 하면서 법적인 문제에 얽힌다라는 게 유튜버들한테는 가장 큰 걱정거리가 아닐까 싶은데, 그럼 앞으로 구독자, 시청자분들에게 이렇게 내가 어떻게 촬영을 하겠다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저는 네. 약간 예술적인 그런 영상을 찍는 아. 사람으로서 네. 예술을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지만 네. 이제 인격이 인격, 네. 더 인권. 중요하지 않나. 아, 인권이 더 인권. 중요하지 않나. 인격도 중요하죠. 네네. 인격도 중요- 그래서 이제 요청이 들어온다면 영상을 내려주거나 불러 처리를 해주거나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사전에 양해를 구하는 거 전 이거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네네. 저 비행기에서 촬영할 때도 항상 이 주변에 양옆에 사람들이 앉잖아요. 네. 죄송합니다만 제가 모자이크를 해 드려야 되나라고 물어보거나 아니면 촬영 허가를 아예 받아요. 그러니까 네. 불편할 수 있으니까. 촬영한다는 그 순간 자체가 다른 사람들한테는 되게 피곤한 일이잖아요. 네. 아, 이거 되게 앞으로 더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예술 활동, 상업 활동도 이 두 개도 중요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인권, 인격, 인성. 그러니까 우리 같은 약간 그 자기 일 하는 사람들이 망하는 게 세 가지잖아요. 네네. 인성 논란, 인격 논란, 아니, 네. 인성. 저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 있거든요.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영상 안에 사람이 3명 이상 나오면 네. 초상권 침해가 아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법적으로 구독자님들께서 첨언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 사람이 뭔가 상업적으로 이용될 만한 충분한 금전적 가치가 있지 않으면은, 그리고 그 사람을 직접적으로 촬영하는 게 아니면은 네 멋대로 해라. 배경에 있는 나무를 담는 것과 똑같다. 그 사람이 너를 고소할 수 있는 권리는 전혀 없다. 해봤자 패소할 뿐이다. 약간 이런 얘기를 예전에 사법고시는 실패했지만 어쨌든 법학도인 친구가 저한테 말해준 적이 있어가지고. 근데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은 약간 이런 게 있을 거예요. 내가 원치 않았는데 나왔으면 그거를 클레임할 수 있는 권리는 있어. 그러니까 맞아요. 유튜브 안에서. 어쨌든 뭔가 잡음이 발생할 수 있고 누군가를 불편하게 하는 거라면 그거는 그렇게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또 듣기로 행복추구권이랑 또 관련이 또 있다고 해서 네. 초상권이랑 직접적인 그런 법보다도 네네네. 개인의 행복을 침해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내가 불행해졌다라는 걸로 기소를 또 하고 약간 이런 사례가 있는 모양이에요. 복잡하다. 그러니까 애초에 그냥 이럴 일을 안 만드는 게 그냥 속편할 것 같아요. 모자이크 처리해주세요. 난 당신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해드리는 거예요. 전 나오는 게 좋아요. 청년 여행사 채널 들어가셔서 구독 좀 많이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까지는 고민하시고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What's the trick? I wish I knew. I'm so done with thinking through all the things I could have been. And I know you wanted to. All it takes is that one look you do, and I run right back to you. You cross the line, and it's time to say F you. What's